네, 2부는 오늘장 랭킹5로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될까요? 자세한 이 시간 이야기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빨간불의 성격, 연속성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키워드가 자리 차지하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정리부터 들어갈게요. 자,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반등 분위기 속에 폐배터리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 랠리일까요? 관련주 5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자, 낙폭과대 성장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됐다, 피크는 넘겼다, FOMC 앞두고 있지만 이제는 능선을 넘었다라는 분석 때문일까요? 지금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기 반발 매수세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금리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큰 틀에서 봐야 될까요? 자, 어떻게 봐야 될지 약간 헷갈리는 3위에 오른 게임주입니다. 자, 급부상한 감기약 키워드입니다. 사실 하루짜리에 그칠까 이틀에 그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욱더 매수세는 확장되어가는 그 중심에 지금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기도 한데요. 제약 바이오즈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 찐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시동에 제대로 걸리는 걸지 오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공시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태양광, 풍력주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들을 고루 포진시켜 주셨는데 본부장님 저희 조금 헷갈리는 게임주에 대한 시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오늘은 일제히 강한 편인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요. 이슈는 뜯어보고 묶으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 반발 기술적인 매수세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게임주 가운데서는 이야기 많이 나온 종목 NC, 위메이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디 네. 가장 주목도 높이고 계신가요? 사실 두 종목 모두 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NC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전거래일에 디아블로4에 대한 이슈로 사실 좀 주가가 과하게 좀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게임 출시일이 6월 6일로 아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론 기대작에 여러 가지가 나오면 사실 조금 여러 개를 다 플레이해보고 싶다 보니까 초반에 좀 집중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거 다 안 하지 않거든요. 일단 다 해본다. 일단 다 해봐요. 해보고 이제 정말 재밌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가능하면 기존에 하던 게임과 병행해서 하는 편이지 뭐 하나 재밌다고 기존에 하던 거 다 버려두고 하지는 않거든요. 뭐 저의 경우는 그래도 게임 여전히 좀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뭐 오랜 기간 해본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저도 뭐 NC의 아이온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리고 와우라는 게임 그리고 리니지도 어릴 때부터 해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임들을 다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게임의 본부장님 진심이시군요. 그렇죠. 좀 네, 어릴 때부터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디아블로가 물론 기대작이긴 합니다. 근데 디아블로 2를 아마 지금 제일 좋아하실 텐데 그 이미지나 이런 약간 좀 다크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디아3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8시간 만에 깨버리는 그 정도로 좀 스토리가 빨리 깨고요. 디아블로 특성상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스테이지를 완료하면은 그다음부터 좀 반복형의 이슈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여전히 굉장히 좀 기대는 됩니다만 그게 다른 게임들을 전부 다 짓누르는 정도는 되긴 좀 어렵다. 그래서 NC 같은 경우도 TL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좀 아이온은 굉장히 재밌게 했어서 아이온2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존에 사실 과금 부분에서 좀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NC 게임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금은 좀 어느 정도 필수로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그쪽 게임들을 좀 손을 놔서 뭐 근데 여전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일 쪽의 매출도 순위가 거의 다 돌아온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좀 무난하게만 움직여도 신작에 대한 이런 기대감 자체가 아예 깨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주가는 지금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네, 그 이후에 너무 복잡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유통 물량이 줄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네.
그 연결고리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게임주의 향방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상승을 어떤 기회, 뭐 위스크를 넘겼다라는 관점으로 P2E 쪽도 괜찮게 봐도 되는 그 시발점이 될까요? 사실 P2A가 좀 고민이 되는 게 네. 사실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게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일단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또 해외에서의 좀 러브콜들이 있는 상황이고 위메이드에서도 사실 회사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노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코인에 대한 이런 유통량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정보가 나오는 그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도 정보를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됐을 때는 좀 업황 자체는 좀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코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어느 정도 좋아지기 전까지는 좀 상승력이 좀 제한될 확률은 좀 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상패 자체가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각이 된 부분들은 있어서 P2E 쪽으로는 조금은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별적인 그 이미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그런 업황에 영향이 되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P2E는 이미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두고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산업 부분이 아예 큰 게 망가졌다라고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게임주들은 지금 성수기이거든요. 네네. 연말 연초에 대한 성수기 기대감이 있고 또 지스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기대작들이 있었던 그런 게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절적인 조금 수혜도 좀 같이 이뤄지는 지금 오늘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저희 흐름 분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들을 NC소프트부터 위메이드까지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 조금 넓게 봤을 때 성장 섹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관련 코멘트에 민감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FOMC 큰 산 앞두고 있잖아요, 본부장이.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선 저희 분위기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일단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서서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전에도 게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 P2E에서 조금 벗어난 오리지널 정통 NC도 상승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 네오이즈를 좀 자주 말씀을 맞아요. 드렸거든요. 네. 네오이즈 역시나 이제 관련된 종목에서 NFT라든지 P2E가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작 피해 거짓이라든지 특히나 콘솔 부분에서의 엄청나게 신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신작 게임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또 그런 게임주들은 저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을 좀 본다면 M게임이 네. 그 열혈광고라는 IP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섹터 내에서의 좀 종목 가리기는 필요하겠지만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해서 게임주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금리 성장주로 좀 분류가 돼서 금리에 많은 피해를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금리가 올라서 가용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게임은 더 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게임이나 콘텐츠나 음악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은 다른 기타 성장주와는 별개로 또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매력도에 차이는 있다. 네. 게임에 또 진심이신 또 본부장님의 조언이니까 한번 게임주 관심 있으시다면 내용들 한번 체크 쭉 해보시고요. 저희 오늘 시장의 중심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이쪽으로 시선을 이동해 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코스닥의 활력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오늘 2위에 올려져 있는 감기약 가진 키워드, 제약, 그리고 바이오까지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이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요. 위드 코로나로 중국 전환되면서 그리고 유럽 에너지난으로 감기약 부족하다. 품귀 현상에 국내 관련주 갈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갈 줄 아셨을까요? 사실 조금 물음표가 생겼죠.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비슷하신 관점으로 보셨을 그렇죠. 텐데 예, 맞습니다. 묶이고 묶여서 국내 원료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멘텀까지 지금 뒤엎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리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근데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휘발성이 있는 네. 재료이다 보니까 오늘 정도까지 좀 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중국에서의 확진자 수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기사가 이제 연이어서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이어서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벌써 3거래일 정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중국이 사실은 규제 완화책을 펼치면서 감기약 키워드가 상비약 키워드가 떠오른 네. 거잖아요. 국내에서도 이제 마스크 해제 기준을 23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후에 약간 상비약 더 챙겨야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봤을 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 코로나로 지금 상비약을 엄청나게 두둑하게 모아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으실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중국 쪽에 대한 이런 너무 이제 사재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이미 리오프닝을 할 때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거에 뭐 마스크 대란 네. 그리고 사실 뭐 감기약들도 많이 동났었고요. 맞아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긴급 생산 명령도 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정부에서 이미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고 그거는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이제 선을 그어버린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러한 대응이 없고 생산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인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야 자연스럽게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우선적으로 먼저 생산을 해라. 그리고 4월 달까지 이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공급 부족이 과연 생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슈는 짧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휘발성이 있는 재료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라도 이제 FOMC 결과가 금리 이제 스텝다운 되고 점도표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대형주 위주의 또 시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네. 지금 시점에서 너무 테마주의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이 된 상황에서는 좀 수익을 확정 지으시고 그 부분은 좀 현금화를 해놓으시는 게 시장 대응하시기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좀 휘발성 있게 보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즈 작은 종목에 대한 대응책은 들어본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 초반부터 대형 사이즈가 큰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모더나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대형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급적인 흐름도 약간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러면 다시 코로나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라는 물음표 들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런 점은 어떻게 봐야 돼요? 대형주까지 간다. 대형주까지 본다면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 코로나라는 이제 바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또 백신을 또 개발한 이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돼서까지 좀 생각을 확장을 할 수 있는데 모더나 이슈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제 mRNA에 대한 이런 리보핵산이 이제 암 쪽에도 유의미한 좀 성과를 보이는 것들로 사실 좀 주가가 모더나 거의 20% 정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늘 ST팜이 같이 급등이 나온 것만 보시더라도 네. 이제 mRNA 쪽으로 이제 이슈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암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코로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졌었던 그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고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던 부분인데 암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 쪽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중소형 제약사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아하.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제히 오른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좀 뜯어보니까 이 오름의 성격이 다르군요. 제약 바이오주 보실 때 이 내용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오늘 1위 키워드는 봐야 돼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무언가 정부 측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하락했던 자동차와는 좀 상반된 입장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다시 한번 힘 받아가나 물음표 가득한 섹터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뉴스도 같이 안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지금쯤 다시 한번 이쪽으로 수급 쏠림도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한동안 굉장히 좀 긴 기간입니다. 네. 태양광과 풍력은 포트에 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태양광과 풍력이 본격적으로 기여하는 시점은 24년에서 2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도 결국에는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
전반적인 생산량을 많이 늘리려고 투자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뭐 미국만 하더라도 풍력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도 뭐 거의 50기가와트 엄청나게 큰 수준인데 매년 평균적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 쪽은 앞으로 수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에너지에 대한 자립도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서 유럽 지역은 특히나 많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이런 비중 굉장히 확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기조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정부의 정책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이런 비율 조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로 본다면 풍력 쪽에 조금 더 방향성이 좀 쏠릴 수가 있는 게 원래는 이제 태양광이 설치 같은 부분에서 기간도 짧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지만 맞아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 시간이 거의 7년 정도 사용권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이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을 6대4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18%에서 40%까지 비중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해상풍력은 국내에서 조금 더 기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 세계적인 기조는 태양광과 풍력 모두 다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어서 IRA 법안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워낙 강했다가 주춤한 구간이라서 이번에 지금 이슈몰이 이런 분위기를 타고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될까요?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면 이번에도 약간 또 쉬어갈 기간이 길 가능성도 염두를 시청자분들은 해두셔야 될까요? 저는 뭐 기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그려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뭐 풍력 쪽에서도 이전에 수주가 좀 한동안 많이 멈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대규모 수주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 태양광 시장은 사실 중국이 거의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일 때 정부의 지원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고 네. 그 안에서의 좀 많은 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중국 쪽을 배제를 한다면 우리나라 쪽에서도 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전 세계적으로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중국 외 지역에서의 수요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뭐 태양광과 풍력 모두 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게임부터 태양광 쪽까지 자세한 이야기들 쭉 받아봤는데요. 이제 원픽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가득한 이슈 가운데 하나 콕 집어서 종목까지 제시를 해주시죠. 오늘 본부장님의 원픽은요? 네, 태양광 풍력에서 네. CS 윈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풍력 쪽도 지금은 갈 것으로 보시는군요. 네, 저는 풍력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CS 윈드 하면은 단연 뭐 전 세계 해상 풍력 타워 1위 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대규모 수주가 나왔습니다. 이 전년 매출 대비 100%가 넘는 조 단위 계약이 나왔고요. 또 전거래일의 시간에서 또 900억 원 규모의 또 이제 수주가 나오고 있죠. 추가적으로 수주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약간의 뭐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한 달 동안의 외국인 기관 수급 보시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 CS 윈드가 이 해상 풍력 타워에서의 독보적인 지위가 있다 보니까 이전부터 하부 구조물 쪽으로 시장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부 구조물 시장이 풍력 타워보다는 약 2배 정도 이상 시장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보다 더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전에는 해외에서만 이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조달을 했다라면은 국내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주를 굉장히 잘 내고 있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주요 지역의 흐름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해볼까요? 네, 일단은 매수 같은 경우는 69,500원부터 73,000원까지 좀 조금은 오늘 5%대 올라서 약간의 좀 조정이 네. 나온다면 내일 이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서 가격은 조금 낮은 밴드로 드렸고요. 사실 중장기로 본다면 현재가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9만 원, 2차로 12만 원 보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대부분 10만 원 이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61,5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랭킹5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